금바위, 거북바위. 옛날 쇠죽골에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마음씨 착한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은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어머니를 살뜰히 챙기는 효자였어요. 늙으신 어머니가 행여 추울세라 시장할세라 온갖 정성을 다해서 참으로 극진히 모셨지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알 수 없는 병에 걸렸어요. 아들은 백방으로 다니며 약을 구해드리고 의원에게 진료를 받았지만 어머님의 병은 점점 심해지기만 했지요. 그러다가 우연히 용봉탕이 늙어서 병에 걸린 사람에게 특효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효자가 이 말을 그냥 지나칠 수가 있나요? 아들은 그 길로 용봉탕을 끓일 거북을 사러 시장에 갔어요. 하지만 시장을 아무리 다녀도 거북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실망을 한 아들이 터덜터덜 쇠죽골을 향해 걸어가다가 산 중턱에서 한 노인을 만났어요. 노인의 손에는 거북 한 마리가 들려 있었지요. 아들은 너무나도 반갑고 기뻐서 냉큼 노인에게 애원을 했어요. 어르신, 그 거북 제게 좀 파십시오. 저희 어머니께 용봉탕을 끓여드리려면 그 거북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값은 얼마든지 치러드릴게요. 그러자 노인이 인자한 미소를 띄우며 말했어요. 그러시게나. 값은 됐고 내 등에 자네 이름이나 좀 써주고 가게. 노인은 손에 들고 있던 거북을 아들에게 넘기고는 붓 한 자루를 주면서 등짝을 들이댔어요. 아들은 살짝 당황했지만 자신의 이름을 노인의 등에 정성 들여 적어주었어요. 고맙네. 잘 가게. 아이고, 제가 더 감사합니다요. 아들은 노인에게 12번도 더 절을 하고는 집으로 달려갔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은 큰 솥단지에 물을 붓고는 거북을 넣고 정성스럽게 용봉탕을 끓였어요. 아들의 정성이 가득 담긴 용봉탕을 드신 어머니는 신기할 정도로 빠르게 회복을 하셨어요. 얘야, 네가 해준 약재가 무엇이길래 내가 이리 기운을 차린 것이냐? 예, 어머니, 그건 용봉탕이에요. 산속에서 노인분을 만났는데 제게 거북을 선뜻 내어주셔서 탕을 끓일 수 있었죠. 그래? 참으로 고마운 분이로구나. 네가 끓여준 거북 한번 보자꾸나. 어머니와 아들은 부엌으로 가서 솥뚜껑을 열었어요. 그런데 매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솥 안에 거북은 없고 주먹만한 돌멩이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아들은 거북을 준 분이 예사뿐이 아니라는 걸 직감하고는 곧바로 노인을 만났던 산 중턱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커다란 거북 모양의 바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위 위에는 노인의 등에 정성스레 적어준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아들은 이 거북 바위가 노인으로 변해서 자신을 도와준 걸 깨닫고 바위에 대고 큰 절을 하였어요. 그 후 효자에 대한 소문이 퍼져서 소원을 이루고 싶은 사람들이 거북바위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소원을 빌며 바위에 글씨를 새겨 넣었어요. 글을 써놓고 소원이 이루어진 사람이 생겨나자 더 많은 사람들이 거북바위를 찾았어요. 시간이 흐르고 산속 거북바위를 찾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자 살림이 훼손되기 시작했어요. 바위도 너무나 지저분해져서 낙서장처럼 변했고요. 아들은 훼손되어가는 살림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거북바위를 찾는 사람들을 말렸어요.
이 바위를 좀 보세요. 너무 망가졌잖아요. 자신의 소원도 중하지만 자연은 더 중요합니다. 제발 그만들 해주세요. 그러나 사람들은 아들의 부탁을 무시했어요. 자신들도 소원을 꼭 이루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살림이 훼손되고 거북바위가 지저분해지면서 거북바위에 글씨를 새겨넣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알 수 없는 병이 생기고 집안에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불행을 어찌하면 이겨낼 수 있을지 몰라 효자를 찾아와 물었어요. 이를 어쩌면 좋은가? 바위에 이름을 쓰고 난 후 우리 집에 우환이 끊이질 않네. 나는 하는 일마다 실패를 해서 집안이 폭삭 망했다네. 사람들의 하소연을 들은 효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살림이 훼손되어 바위신과 산신이 노하신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살림을 예전처럼 돌려놓고 신들에게 화를 푸시라는 제를 올리면 어떨까요? 그날부터 사람들은 망가진 산과 바위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리고 거북바위 앞에 제단을 차려놓고 신들에게 제를 올렸지요. 그 후로는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일도 없어졌어요. 자연의 힘을 알게 된 사람들은 거북바위를 귀하게 여기자는 마음으로 금바위로 부르기 시작했대요. 또한 그 귀한 마음을 늘 새기고자 매년 금바위 앞에서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며 제를 올렸답니다. 지금도 송죽동 산 5-2번지 쇠죽골에 가면 거북바위를 볼 수 있어요. 용지 웅두암 이야기. 아주 오랜 옛날에 반달처럼 생긴 아름다운 연못이 있었어요. 그곳에는 하늘로 올라갈 날을 기다리며 천년째 수양을 쌓고 있는 용이 살고 있었지요. 하루는 이 연못으로 한 소녀가 와서는 물속으로 계속 돌멩이를 던지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용은 소녀의 이야기가 궁금해 귀를 기울였어요. 잉어야, 내 돌멩이에 맞고 한 마리만 잡혀줄래? 몸져 놓으신 우리 아버지가 잉어탕을 드셔야 일어나실 수 있다잖니. 미안하지만 한 마리만 잡혀다오. 그런데 한참 돌을 던지던 소녀가 그만 중심을 잃고 연못 속으로 퐁당 빠졌어요. 용은 얼른 물속에 빠져 정신을 잃은 소녀를 구해주고는 잉어도 한 마리 잡아서 소녀 옆에 놓아준 후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정신을 차린 소녀는 잉어를 발견하고는 너무 기쁜 마음에 잉어를 가슴에 안고 집으로 뛰었어요. 자신이 어찌해서 물 밖으로 나왔는지, 잉어는 어떻게 자기 옆에 있는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지요. 집에 온 소녀는 정성을 다해 잉어를 다려서 아버지께 드렸고, 잉어탕을 드신 아버지는 소녀의 정성 덕분인지 금방 기력을 되찾으셨어요. 아버지가 건강해지시자 소녀는 자신을 구해준 이가 누구인지 너무 궁금해졌어요. 큰 은혜를 입은 만큼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은인을 꼭 찾아야겠다고 생각한 소녀는 매일 연못으로 나갔어요.
하지만 자신을 구해준 이를 만날 수는 없었어요. 물속에 있는 용이 나설 수는 없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소녀는 매일 자신을 구해준 은인을 기다리며 연못을 향해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용은 물속에서 소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시간이 흘러 어느덧 소녀는 어엿한 여인이 되었고, 용은 그런 소녀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제 곧 용은 하늘로 올라가야 합니다. 수양을 하던 천년이 다 되었거든요. 용은 소녀를 두고 하늘로 올라가고 싶지 않았어요. 소녀와 헤어질 생각을 하니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펑펑 눈물을 흘렸지요. 용이 흘린 눈물이 비가 되어 마을에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용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비는 쉬지 않고 몇 날 며칠을 내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걱정이 되었지요. 에구, 벼이삭이 익으려면 햇볕이 나야 하는데 며칠째 비만 오니 큰일이야. 선장님이랑 함께 광교산에 올라가서 하늘에 빌어볼까? 그렇게 해서 마을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 하늘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한편 하늘에선 신하들이 옥황상제에게 수원 땅에서 벌어진 일을 고하고 있어요. 옥황상제님, 지금 수원 사람들이 햇볕을 내려달라고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뭐라? 내가 지금 벼이삭이 잘 익도록 햇볕을 특별히 많이 내려주고 있거늘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냐? 아무래도 수원 땅 연못에 사는 용 때문인 듯 하옵니다. 용이 며칠째 울고만 있습니다. 당장 용의 상황을 알아보고 오너라. 그리하여 사신이 연못으로 내려와 용을 만났어요. 용은 그때까지도 계속 울고 있었죠. 사신은 용에게 따져 물었어요. 용아, 넌 어찌하여 계속 울기만 하는 것이냐? 너 때문에 사람들이 비록 고통을 당하고 있단 말이다. 용은 눈물을 그치고는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제 천년 수양이 끝나서 하늘로 올라가야 하는데 한 소녀를 너무나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소녀를 두고는 도저히 하늘로 갈 수가 없겠는데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이야기를 들은 사신은 용을 타일렀어요. 네 마음은 잘 알겠다만 용이 인간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가 승천하면 하늘에서 청룡이 되어 천년 만년 무한한 능력을 펼칠 수 있는데 고작 60년도 못 사는 인간이 되어 살다 죽을 것이냐? 잘 생각하거라. 한참을 생각하던 용은 사신에게 간곡히 부탁을 했지요. 사신님, 그럼 제가 하늘에 오르기 전 딱 한 가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제 소원을 꼭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무엇인지 말해보거라. 제가 한 번만 사람의 모습으로 소녀 앞에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신은 옥황상제에게 허락을 받아오겠다며 하늘로 올라갔어요. 한참 후 사신이 다시 연못으로 내려와 용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옥황상제님께서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셨다. 다만 조건이 있다. 네가 사람이 되어 소녀를 만나는 시간은 딱 하룻밤이다. 아침에 소녀의 집에서 나선 후 너는 곧장 연못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리고 바로 하늘로 올라오되 하늘에 도착할 때까지 절대로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할 수 있겠느냐? 용은 너무나 기뻤어요. 약속을 꼭 지키겠노라 다짐을 하고 사람으로 변신한 용은 당장 소녀의 집으로 찾아갔지요. 소녀를 만난 용은 자신이 예전에 연못에 빠진 소녀를 구해준 사람이라고 밝히고는 밤새도록 하고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용은 소녀와 가슴 아픈 작별 인사를 나누고 연못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용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소녀를 가슴에 품고 하늘로 오르던 용은 소녀를 꼭 한 번만 더 보고 싶었어요.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인지 용은 자신도 모르게 소녀의 집 쪽을 돌아보고 말았어요. 집에서 하늘을 바라보던 소녀와 용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용은 몸이 서서히 굳어지면서 더 이상 하늘로 오르지 못하고 땅으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연못 옆으로 떨어진 용은 그대로 굳어서 몸은 커다란 언덕이 되었고 머리는 바위가 되었어요. 이후에 사람들은 바위가 용의 머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용두암이라 부르게 되었고 용이 살던 연못은 용지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이 용두암은 매향동 151번지 방화 수리정 밑에 자리하고 있어요. 수원 화성터 이야기. 옛날 조선에 아주 훌륭한 정조 임금님이 계셨어요. 훌륭한 업적도 많고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사람들은 정조대왕이라고 불렀죠. 이 정조대왕이 수원 화성을 쌓을 때의 이야기랍니다. 정조대왕은 화성 쌓는 일에 엄청 공을 들였어요. 그래서 늘 신하들에게 공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직접 지시도 내리고 하셨죠. 화성 쌓는 일은 잘 진행되고 있느냐? 예, 전하. 정약용이 거중기를 만들어서 성을 쌓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사옵니다. 그래,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고? 팔달산을 중심으로 하여 둥글고 큰 원을 그려서 열심히 쌓고 있는 중입니다. 좋구나. 중국의 만리장성보다 더 튼튼하게 쌓아서 누구도 함부로 쳐들어올 수 없게끔 하라. 그러던 어느 날 정조대왕이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 웬 동자가 나타나서는 바닥에 앉아 하얀 가루를 뿌려가며 무엇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정조대왕은 너무 궁금하여 동자 옆에 가서 물었어요. 얘야,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성 쌓기 놀이를 하고 있어요. 동자가 쌓으려고 그려놓은 성 모양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수원 화성과 꽤나 비슷한 거예요. 한 가지 다른 점은 화성은 팔달산을 가운데 두고 둘레를 크게 하여 성을 쌓고 있는데 이 아이는 산의 한쪽 편을 이용하여 산 꼭대기부터 아래의 넓은 평야로 이어지는 성을 쌓고 있더란 말이죠. 정조대왕은 동자에게 다시 물었어요. 얘야, 산을 가운데 두고 성을 쌓으면 사방을 모두 볼 수 있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러자 동자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에이, 그건 잘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산을 중심으로 둥글게 성을 쌓으면 저기 한쪽 방향에서 공격해올 때 반대쪽에 있는 우리 군사들이 이동하는데 불편해요. 산을 삥 돌아와야 하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죠. 하지만 산을 경계로 해서 넓은 평야로 이어지게 쌓으면 성도 한눈에 다 볼 수 있고 군사들이 이동하기도 훨씬 수월하지요. 아이의 말을 들은 정조대왕은 뭔가 크게 깨달은 기분이 들었어요. 지금 쌓고 있는 화성을 다시 쌓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지요. 꿈에서 깬 정조대왕은
곧장 수원으로 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터에 가보니 하얀 서리가 내렸는데 바로 꿈속에서 동자가 쌓기놀이를 하던 그 모양대로 서리가 내려 있는 거예요. 정조대왕은 바로 신하들에게 명했어요. 여봐라! 지금 짓고 있는 것을 멈추고 서리가 내린 자리대로 성을 쌓거라! 이렇게 쌓은 성이 지금의 수원 화성이 되었다고 합니다.